상가 주택이라든지 꼬마 빌딩 네. 이게 용도 변경 이제 실패 사례가 있다. 아, 이거 예, 예. 있어요. 예, 어떤 게 이거, 있을까요? 이거 진짜 이거 알고 나면 코미디인데, 네. 용도 변경의 기본은 명도예요, 명도. 아, 여기는 명도. 네. 네. 명도인데, 네. 한마디로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주택을 내가 이제 근생시설로 변경합니다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여러분 셀프로 못해요. 돈 아낀다고 그 셀프로 하는 거 네이버에 찾아보셔도 방법이 안 나와요. 네. 이거 건축사 통해서 하는 건데, 아, 이거 건축사 선. 네, 무조건 건축사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음.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주택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안 살아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산 다음에 네. 용도 변경을 하려고 구청 직원을 불렀네. 네. 그래서 네. 용도 변경이 이게 구청 직원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아, 지켰어요. 이 사람들 네. 한마디로 거짓말로 네.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몇 년 동안 한마디로 용도 변경 어려운 거죠. 아, 몇 년 동안 힘들다. 아, 그 공무원이 바뀌기 전까지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거 하실 때는요, 건축사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중개법인의 이런 총장님한테도 물어보시면서 전문가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면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막 하셨다가는 더 이상 용도 변경도 하기 힘들고, 아,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상 하나 또 찍어야 되는 게 이 내용인데, 용도 변경을 할 때, 네네. 이게 있어요. 단순히 이제 그 명도가 끝났어요. 네네. 근데 내가 2, 3층이 주택이에요. 그럼 이걸 용도 변경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되냐? 이게 아니라, 아, 네. 혹시 건물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전체를 다 양성화 시켜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죠. 네네. 대부분. 그리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네. 야, 왜 중개사가 그거 설명 안 했어?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뭐냐면은 도면이랑 뭐가 다른지가 중개사가 확인이 내부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건물주의 말에 의지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건물주도 네. 건축법이 바뀌다 보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 예전에는 베란다 확장이 불법이 아니었는데 네. 어느 일정 네. 그 길이는 지금 불법이야. 네. 그런 경우들. 아. 나이 많은 임대인들, 매도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는 대표님들도 상가주택을 구매를 하실 분들, 특히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 건물을 사고 싶은 분들은 네. 양성화 비용이나 양성화를 하는 거를 네.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네. 이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네. 건축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내가 적용받는 부분인 거지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이야. 물론 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리지만 네.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런 걸 이제 만약 이제 의뢰를 하면 그러면 아시는 건축사를 이제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아시는 건축사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건축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류나 이런 걸 보면 좀 어느 정도 알죠. 알죠. 그리고 건축사가 만약에 그 구에 대해서 네. 조금 해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지혜롭게 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할 수 있게 하는 네.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용도 변경의 기본은 사실 싱크대를 떼는 거예요. 아, 싱크대를 때. 주거시설을 그렇죠. 설계하는 거 주거시설. 그게 제일 네. 기본이어서 네. 그 안에 그 기준 안에서 네. 건축사의 역량에 맞게 용도 변경을 잘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네. 용도 변경할 때 돈을 너무 안 아껴야 네. 한 번에 통과되니까 네. 좀 돈을 좀 적당하게 쓰셔라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려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 몇 년간 계속 상가주택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그리고 되는데. 취득세 법인으로 하려면 그럼요. 12%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근생으로 바뀌면 훨씬 더 이게 매매가라든지 이렇게 그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죠.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좀 쓸 땐 쓰셔야 된다. 네. 투자를 하실 때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 보면 매매 차익형 빌딩하고요. 네. 임대 수익형 빌딩에 있잖아요. 네. 이게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게 사실 딱 말하면은 네. 시세 차익 볼 거냐, 임대 수익 볼 거냐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이제 빌딩 전문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매매 차익은 몇 년을 봐야 되냐 이러니까 한 5년 정도에서 8년 정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년이면은 너무 늦어요. 너무 이제 한 5년 정도 봐야 되네. 사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임대 수익은 되게 쉬워요. 그냥 임대 잘 나오는 건물 음.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산 다음에 노후에 네네. 그냥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건물을 맞추면 돼요. 한 번도 안 팔고요. 안 팔아도 돼요. 안 팔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임대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는 네. 팔더라도 네네. 이거는 진짜 5년 이상 갖고 가는 임대 수익형 5년 이상 가야 된다. 네, 이걸 시세 차익을 볼 거면 예. 왜냐면 지역이 음. 빨리 팔리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아. 임대 수익형 건물들이 있는 건물들은
근데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강남권 위주로 진행이 돼요. 대부분 강남권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세 차익을 볼 거면 단순히 보유나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대셔야 돼요. 제가 작년 세미나나 스터디 강의 때만 하더라도 네. 하지 마라. 네. 리모델링이랑 신축 힘들다. 네. 임대차 보호법 힘들다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려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72억짜리 일종 전용주거 지역 땅을 강남에 평당 한 7천 정도 되는 거를 사서 네. 그거를 지하 2층까지 파면 연면적 25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72억에 사서 건축비 20억 하고 부가세, 부가비용 다 해가지고 9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바로 팔아도 120억은 나와요. 바로 팔아. 바로 팔아도. 네. 그러면은 취득세는 사실 이거는 어차피 다 환급이 되니까 네네. 양도세에서 빠지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 92억 빼기 120억이면 28억이거든요. 네네. 솔직히 28억 땅 파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이런 거가 투자금이 1+1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물 하나 신축할 때 네. 신축 비용도 PF 대출로 받는다는 전제로. 신축 비용. 네, 신축이나 리모델링 비용도 네네. 대출 받는다는 전제로 네네. 했을 때 실투자금을 한 20억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1+1이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그럼 20억 투자하면 20억 버는 이제 거. 버는 거예요? 40억짜리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사람들이 왜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못하냐면 네. 무서워서 못해요. 투자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해본 경험이 있으신 친구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손님들 중에서 좀 네. 세무사분인데 네. 그분은 한 번에 현금 보통 2-3개씩 돌려요. 그리고 경매하는 분 같은 경우는 네. 그분 지금 4개 돌리고 있고. 대박이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신축이랑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네. 지금은 신축이랑 리모델링. 네,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대표님들이 예. 막 그러면은 제가 이 신축이랑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네. 그 다음에 99.999%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건축하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표님들 지금 21세기입니다. 어. 요즘은 네. 건축사들이 네. 이렇게 사진이나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카톡으로 다 보내줘요. 그래요? 네. 다 보내준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대표님들이 직장 끝나고서 내 건물 잘 짓고 있나 그렇게 가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어차피 예전처럼 그 건축법이 이렇게 헐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지으면 건축 승인도 안 나요. 그럼 100% 건축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짓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해도 되고 그냥 건축사랑 시공업체 잘 선정하는 거는 또 다른 팁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뭐 그건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이제는 두려워하면 돈 못 벌어요. 아니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연예인 그 유준열 씨 있잖아요. 저 회사에서 팔았어요. 여기서 했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영상 올라가요. 그랬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야 진짜 너무 뛰어나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혹시 스토리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좀 그 유준열 씨가 싫어하는. 근데 기사를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판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냥 딱 그거였어요. 네네네. 진짜 낡은 건물 사가지고 네네네. 거기가 원주역을 제가 최근에 원주역을 되게 네. 유익 있게 보는데 네. 원주역에 관련된 영상이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원주역 전에가 신논현이고 그 다음에 성정릉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급행이 서가지고 네. 항상 평당가가 2천 정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여기가 그러면은 2천만 원 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주역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원주역을. 네. 원주역 지금 네. 블럭당 3개는 신축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10개 모여있으면 하나는 신축하고 있어요. 다 부셔요 지금 원주역은. 그럼 이제 약간 스토리가 그러면 원주역에서 가까운 어떤 단독주택을 매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낡은 건물을 사가지고 낡은 부신 건물. 다음에 완전 신축하신 건데 건물을 사가지고. 네, 근데 거기 블럭이 네. 볼 게 없어요. 특히 원주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위쪽이 네.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근데 밑에를 한 거거든요. 밑에를 하셨군요. 근데 거기에 호재는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원에디션 강남이라고 하이엔드 맞아요. 스타일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원에디션 옆이에요. 그래요? 거기서 한 50m? 근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 끝나겠지. 네. 근데 그거 지금 바뀌었어요. 원에디션. 원에디션 상츠카일룸한테 팔았어요. 뭐예요? 상츠카일룸이 잘해준다고 했나봐요. 중 가격에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 에디션이 아니라 상체 카일은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바뀌었구나. 제 매수자분이 거기 담당자여가지고 아. 자기가 샀다고. 야, 그래서 그 유진열님 그러면 이게 투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마디로 다 낡은 거를 법인으로 해가지고 80% 대출 받고, 그러니까 대출 이빨 받았죠. 네네. 그 다음에 산 다음에 네네. 그냥 신축한 거예요. 신축했는데 네. 이제 여기에 사실 그 진행되는 히스토리는 그냥 모든 법인 건물들 짓고 뭐 부시고 짓고 파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원주역에서 1억 8천에 팔렸다는 게 정말 쇼킹했던 거죠. 평당 1억 8천. 평당이요? 그런데 이분이 평당 얼마에 사신 거예요? 평당? 그건 제가 확인. 그래 확인할 수 없고. 네. 네. 아니 확인할 수는 있는데 네. 아 그거지 뭐 얘기. 근데 이게 연예인분들이 이게 대출이 80%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일반 분들도 이렇게 대출이 80%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이게 대출이 법인이 80% 되는 이게 약간 조건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네.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건물 사러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 법인을 신규로 만들었을 때 네. 대출을 잘 받아요. 80%까지. 법인이 신규인데요? 네. 신규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출이 될까요? 네, 신규 법인은 이걸 설명하면 긴데 그래도 설명을 해볼게요. 그 신규 법인은 네. 재무제표가 없어요. 제가 그거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은행에 빌려줄까요? 없으니까 대표자 신용만 봐요. 대표자 신용이요? 네, 이 법인 대표자. 어. 그래서 이 사람 신용이 괜찮으면은 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이 근데 뭐 한 3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네요. 근데 대표님 그 건물 사러 오는 분들 중에서 그 이하는 본 적이 없어요. 안 와요. 아 그런 사람들은 아예 돈이 그렇게 돌지가 않으니까. 현금 10억을 싸들고 오는데 신용 등급이 낮을 리가 없죠. 아, 그렇죠. 현금시. 네, 미니멈 10억인데.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대표님들은 보통 그렇게 해서 신규 법인을 과밀업체권자 밖에서 만들면은 네. 이제 신규 법인으로 해가지고 네. 대출을 80% 하는데 대표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제 영상을 이제 참고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를 매번 설명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위에 이제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과 명의. 대출과 명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분 저기 총장님 영상 밑에다가 네. 링크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대출.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네. 놨어요. 아. 근데 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과밀업체권자 밖에서 네. 이제 법인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다들 80%를 받아서 연예인들 특수가 아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다. 아. 10억만 있으면 돼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사면 10억만 있으면 되죠. 아 진짜요? 네. 그거밖에 없었네요. 근데 취등록세는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2022년 현재 기준이에요. 네네네. 건물주가 이제 꾸민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서울 경기에 건물주가 되려면 네. 최소 네.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금 포함 15. 15. 네. 아, 취등록세 포함. 네. 15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15억 정도만 준비하시면 그래도 좋은 매물 추천해 드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대표님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시장이 바뀌어서 네. 예전처럼 단타를 그렇게 빠르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1, 2년 가지고 있었던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마포권 같은 경우는 2, 3년 가지고 있었던 거는 3, 4년 정도 가지고 있고 시세차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네.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이번에도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지금 담보대출이 6%가 넘었는데 네. 그럼 수익률이 6% 나오는 건물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합리적인 질문인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거면은 예금에 넣어야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시세 차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공시지가 상승률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땅값만 오른다고 하면은 서울 기준으로 1년에 1,000만 원씩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 진짜 작아도 40평이에요. 그럼 4억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된 금액들 결국에는 황금성 있는 건물만 여러분들이 잘 산다 하시면 네. 충분히 남아요. 아, 남는다. 단 네. 지금 내가 버틸 때 힘든 거죠. 근데 대표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는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허리띠를 조여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 분들은 건물을 안 사시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근데 나는 이 돈을 뻥튀기 하고 싶고, 그리고 특히 사자 들어간 분들 중에서 네. 네. 그 현금흐름 많은 분들 있죠. 그렇죠. 이분들은 건물 사야 돼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이게 수술해준 선생님, 눈 수술 라섹해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으시니까 그냥 마이너스 나도 괜찮대요. 네네. 어차피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비용 처리하면 그러니까 비용 처리의 꿀팁이 사실 대출금을 쓰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저희도 비용 처리 많이 나가더라고요. 음. 세금 많이 나가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아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집가 상승을 다이나믹하게 볼 땅들은 네. 현재는 마이너스가 나는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네. 많은 수익을 갖다 줄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뻥튀기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